황선홍 감독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황선홍 감독이 지금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회 사람이잖아. 협회 소속이잖아요. 황선홍 감독이 겸임을 일단 3월달에 할 거다 이런 썰이 돌고 있는데 이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일단 제가 답을 드리면 네. 현재 상황으로는 겸임 못합니다. 왜냐면 3월에 황선홍 감독은 23세 이하 대표팀 이끌고 카타르에 가가지고 그쵸. 원정 평가전을 치르고 와야 되고 겸임은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물리적 거리 네. 카타르에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도할 수가 없잖아요. 경기를 치를 수가 없잖아요. 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아예 23세 이하 대표팀을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임시 체제로 맡기고 황선홍 감독의 A 대표팀에 올리든지 이렇게 네. 해야지 겸임은 일단 불가다. 예. 물론 황선홍 감독을 끌어쓸 수는 있다. 근데 4월달에 정말 이번 올림픽 최종 예선이 진짜 힘들잖아요. 어렵죠. 3위를 해야 되고 네. 지금 뭐 같은 조에 우즈벡도 막 몇 년씩 준비하고 있고 우리 또 같은 조에 일본 있고 아랍에미리트 있고 벤투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독 이게 명운이 걸린 어떻게 보면 황선홍 감독의 커리어가 걸린 그런 중요한 걸 앞두고. 근데 그게 얘기가 나왔던 게요. 제일 현실적인 옵션이에요. 네. 그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감독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코치, 피지컬, 네, 맞아요. 그 집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단을 구할 수가 없어요. 보통 사단이라고 하지 않나요? 사단.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프로팀에서 끌어올린다 그러면 사단이 같이 가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시간도 없고. 근데 23세면은 그냥 지금 있는 코치랑 같이 잠깐 갔다 오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안에서 얘기가 논의가 된 게 아닌가. 이 지금 3월 일정보다 올림픽 최종예선이 훨씬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최용수 감독이 좀 쉬고 계시니까 최용수 감독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홍명보 감독 얘기부터 하면 저는 솔직히 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닌가. 11년 전에 그때도 정론회장이었잖아요. 11년 전에 어쨌든 그렇게 데려다 쓰고 완전히 팽해버리고 그리고 그 뒤로 전무해서 이제 하다가 또 어쨌든 뭐 이게 나갔고 또 근데 신빙성이 있습니까? 홍명보 감독 썰이 진짜로? 회장의 전언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볼 때 단연 1순위는 홍명보 감독이다. 라고 이제 내부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정혜성 위원장 선임도 물론 이제 쉽게 끌어설 수 있는 인물이지만 또 홍명보 감독하고의 접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 가서 설득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용이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공식 기자회견에서 AFC 측하고 울산 측에서 대표팀 관련된 질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오늘 이제 기술위원회 처음 소집돼가지고 지금 11시부터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설령우 유럽 간다고 할 때 대체가 없다. 네. 1년만 더 뛰거라 해놓고 본인이 가시면 나는 홍명보 감독의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는 가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분이 본인이 가진 원칙을 지키고 그런 어떤 명분을 갖고 행동을 하는 게 홍명보 감독의 멋이고 홍명보 감독이 축구인으로서 쌓아온 어떤 그런 뭐랄까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시즌 개막이 간다? 이거는 나는 홍명보라는 인물하고 너무 안 맞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더 마스터님 만약에 홍명보 간다면 임신 당연히 아니죠. 네, 그렇죠. 임시로는 갈 일이 없고 근데 규정상 지목하면 무조건 와야 된다면서요? 그건 아니에요. 지목하면 무조건 오는 건 아니에요. 규정이 뭐 있던데? 아니 그러니까 규정상 구단이 열어줘야 되는 거죠. 협상을 할 수 있게. 본인은 거절할 수 있고 감독이 노할 수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구단에서 막을 수는 없다. 근데 그때도 최영일 감독도 노를 몇 번 했었는데 그 유명한 그쵸, 소주 5병 그쵸. 위에서 소주 풀었죠 5병 먹고 새벽에 끌려가가지고 네가 해야 된다 이러니까 조중현 회장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밤새 고개를 숙이다가 사우나 가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소주 5병이면은 이게 판단력이 흐려질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심지어 난 예선만 하겠다고 맡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체제를 밀어붙인 협회도 참 그때 최고의 명언이 그거였는데 황봉관 당시 기술위원장이 최강희 감독이 백이종군의 자세로 대표팀 감독을 수락했어요. 아니 K리그 우승한 감독이 뭘 잘못했다고 백이종군을 대표팀 감독을 위해서 백이종군 한다는 그러면 거야? 그분은 그때부터 있었네. 그렇죠. 네, 오래 계시네. 그리고 저는 홍명보다 뭐 최용수다 뭐 황선홍에 떠나서 이 국내로 한정한 게 진짜 일단 말이 안 돼요. 네, 전력 강화위원회에서 올바른 프로세스 거쳐서 외인 감독 선임할 가능성 아예 없나요? 뭐 수치적으로 아예 가능성 0%는 아니겠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이미 뭐 네. 협회발 오피셜이 나왔죠. 관계자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국내 감독이다, 국내 감독이다, 국내 감독이다. 2월 말에 선임한다. 네.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라고 했죠. 근데 위원회에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죠. 자기들은 다 열어둔다. 지금 이 과정에서 가장 지금 주목받았던 인물이 이석재 부회장이란 분인데, 요 분이 약간 저 본 적은 어디서 본 적은 있는데 사실 뭐 하는 분인지 잘 몰랐는데 보니까 이 지금 협회 그 임원진 중에서 좀 목소리가 세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셨죠? 예, 네. 이분이 제가 보니까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2001년부터 이천시 축구협회장을 좀 하셨는데 그 전에 이 체육계 등장을 한 게 97년에 이천시 태권도협회장, 이천시 승마협회장.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것도 보니까 스포츠 행정에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뭐 사업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분인데 이분이 뭐 가족 중에 정치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뭐 협회 내에서 축구인이 아닌데 경기인 출신이 아닌데 회장 다음으로 목소리가 좀 큰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회장이야. 그래서 이분이 최초부터 얘기했잖아요. 전력강 위원장 정혜성이고 감독은 국내 감독 갈 거다. 근데 그대로 되고 있으니까 결국 이분이 몽심을 가장 잘 알고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어떤 한국 축구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너서클에 지금 못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인사이트나 제대로 된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장혜룡 부회장이라든가 부회장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축구인들 오랜 시간 경험을 가진. 근데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별로 뭐 나오는 건 없고 우리 이석재 부회장님이 갑자기 네. 제가 듣기로는 건설 쪽에 좀 계셨었어요. 사업을 좀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일단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다. 카리스마가 있다. 네. 그리고 축구인 중에도 친한 분들이 많아요. 네. 뭐 근데 그런 분들이 저분이 네. 말이 전해진 게요. 저분이 막 무슨 몽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분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예스 노도 못하지만 회장한테 예스도 못해요. 언론에 대고. 이건 눈치 보고 거든요. 왜냐하면 여론도 신경 써야 되죠. 정몽규 회장도 신경 써야 되죠. 그런 분들만 앉아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은 더군다나 작년에 그 승부조작 사면 논란 때 총사퇴했다고 하지만 사실 총사퇴 안 했거든요. 그때 남아 있는 분들은 결국 회장이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만 남은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실제 느끼는 것보다 정 회장이 느끼는 거는 덜 심각한 것 같아. 저렇게 지금 언행을 하는 거 보면. 그리고 감독 선임을 하는데 계속 기강 얘기만 있잖아요. 근데 기강을 국내 감독만 잡을 수 있다는 생각도 너무 정근대적인 거 이게 아닙니까? 2013년 때랑 똑같아요. 홍명보 감독이 그때 이제 긴급 소방서로 나왔을 때 그때도 이제 기성용 선수의 논란. SNS 파문 논란, 항명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대표팀 기강이 무너졌다. 그때도 지금하고 반응이 똑같았거든요. 전 국민들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역시 카리스마가 넘치고 그런 굉장히 단편적인 어떤 평가에 근거한 감독 선임을 계속 여론이 종용을 해요. 그러니까 협회도 또 저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화해했잖아요. 네, 하했는데. 그럼 진화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국내 감독으로 할지. 이러고 쳐. 근데 오늘 회의 때 아마 얘기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 화해하고 그런 거는 그냥 이미 정해졌으니까 자리 계시다가 네 식사하시고 그러고 가시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국내 감독 하려고 하는 게 돈 때문에 그렇다는 썰이 저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위약금도 많이 썼지만 기본적으로 정 회장이 지금 협회에 일하게끔 소집한 사람들 다 무급이잖아요. 전력강화위원 지금 이번에 10분 선임이 되셨는데 이분들도 다 무급이잖아. 뭐 오시는 데 대한 거마비와 좀 드리죠. 네. 그리고 이 지난 월드컵 때는 어디죠? 카타르 월드컵 끝나고요. 일단 벤투 감독이랑 재계 안 하기로 하고 그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이 국내 감독을 제가 알기로 머릿속에 염두에 뒀어요. 왜냐면 그때도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2701호뿐만 아니고 뭐 파벌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때 이미 국내 감독 했는데 선수들이 갑자기? 청와대 들어가고 갑자기 모든 게 바뀐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정몽규 회장이 뭐 문체부에서 전화 받고 외국인 감독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외국 감독을 해야 되니까 엉뚱하게 지금 크리스마스로 갔다. 야, 근데 네. 그 청와대 사건은 정말 역대급이죠. 일단 대한축구협회장이 단장으로 잘 안 갑니다. 단장을 근데 맡아서 갔다 왔고 네.
그래서 그 회장이 단장을 맡은 선수단이 16강에 성과를 내서 청와대 초청을 받았는데 단장 패시. 단장이면서 회장을 안 불렀어. 이건 맥인 거잖아요. 맥인 거죠. 대놓고. 맥인 거죠. 그거 말고도 몇 번 멘트가 있었죠. 네. 네, 무시한 멘트. 그래서 이번 아시안컵에는 우승하고 내가 꼭 가겠다고 이번에도 단장하셨는데 우승을 못했어. 네. 그렇죠. 근데 아무튼 제가 3, 4위전 때 VIP석에서 경기를 봤거든요. 월드컵. 방송국 통해서 네. 티켓을 받아가지고 직관을 거의 중계할 때 말고 못했으니까. 근데 그때 만났어요. 거기서 정몽규 회장을 만나는데 이제 아 그러면 주특기가 나왔군요. 의견을 청취하는 척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솔직히 딱히 뭐 할 얘기 없어. 인사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거기 자리가 너무 없었어. 거기 카타르 월드컵이 그 뭐라고 하죠? 그 음식 나오는 거를 케이터링이 엄청 좋았어. 그래가지고 먹으려고 이제 자리가 없어서 하다 보니까 옆에 앉았네. 근데 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 다음 감독은 외국인으로 해야 될까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다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고 하니까 외국 감독을 선호하는 것 같던데 뭐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최근에 슈피겔 인터뷰를 보니까 이미 그때 클린스만 감독을 만날 뒤고 그때가 클린스만의 농담 한마디에 네. 감전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때 클린스만 그건 클린스만의 표현이고 그때 결정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것도 맞고 그 뒤에 청와대 이유가 겹치면서 네. 클린스만 정도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뭔가 협회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성과로 그쵸. 내세울 만한 감독이니까 데리고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정혜성 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전략강화 위원이 이런 분들이 좀 뭐 나름 신선한 인물들도 좀 포함이 된 라인업이 구성이 되는데 들어가서 이런 분들이 좀 뭔가 발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진짜 답정너 나오면 이게 폭발합니다. 제 옆에 그럴 이제 수 폭발할 있죠. 게 없는데 이제 그게 딱 하나 남았습니다. 폭발할 게 답정너. 지금 이제 해외에서도 뭐 관심 있다고 하시는 감독님들이 좀 있고 이런데 최용수 감독이 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맨 처음에는 이거 혹시 연스를 염두에 두고 네. 세팅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국내에다가 기강 뭐 쉬는 감독. 왜냐면 지금 또 여론이 K리그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빼가지 마라. 그렇죠. 예. 그럼 누가 있을까? 최용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쵸. 점점 그다음에 뭐 황선홍 감독, 그다음에 최근에 또 홍명보 감독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두 분이 아닐까, 홍 아니면 최가 아닐까. 네. 최용수 감독님, 네, 하여튼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애초에 클린스만 데리고 온 것부터가 문제였는데 그걸 수습하는 과정도 너무 지금 걱정을 우리를 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감독만 잘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클럽팀 같은 경우는 감독이 나가도 물론 코칭 스태프들이 다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한두 경기를 할 수 있어 체제가 기존에 있는 뭐 코치 중에 한 분이 임시로 근데 지금은 차두리 코치도 계약이 끝났고 같이 온 클린스만이랑 같이 온 사람들도 다 떠났고 아예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뭐든 결정을 해야 돼 빨리. 그래야지 3월달 A 명단도 발표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 감독이 됐든 뭐 풀타임 감독이 됐든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근데 풀타임 감독을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선임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임시 감독 체제를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젠가 오늘 또 기사 보니까 뭐 임시 감독 없이 바로 뽑을 거라는 식으로 협회 사람이 얘기했다는데 그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빨리빨리 이게 되나? 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직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왜 그러니까 일이 없는 사람 혹은 아니면 쉽게 그냥 부르면 올만한 사람 중에서 골라야 되는지 고민을 안 하니까요. 고민을 안 하고 다면적 평가를 할 프로세스를 스스로 지금 다 파괴시켜 놨으니까 뭐 그거 누가 할 거예요? 지금 누가 할 것이며 그걸 제가 볼 때 결정권자 원하지도 않고. 볼만찬에서 혹시 뭐 특종 나갑니까? 감독 누구다? 있으면 예고하셔야 됩니다. 누군지 얘기 안 하셔도 일단 저는 확실히 아니고요. 저는 거기까지 끈이 안 닿고. 네네. 근데 확률 높죠. 저희가 감독은 많이 했으니까 대표팀 감독은 네. 아마도 누군가가 하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임시 감독이다 정식 감독이다 갈리는 거는 그냥 고민이 되게 단순해요. 네. 아까 대표님이 뭐 밥 무슨 국밥이다 그거 하는 거 칼국수 봤는데 그 정도입니다. 야, 황선홍 한번 하고 6월에 한번 뽑을까? 5월에 뽑을까? 아니면 그냥 이번에 뽑자 이거지 뭐 고민이 맞아 진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너무 막 다양하지가 않아요. 보나마나. 임원회의가 됐든 뭐 전략강화 회의가 됐든 보면 그 회의하는 곳에 시청각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회의할 때 그 참석하시는 분들도 뭐 자료가 없어요. 되게 얇거나 유인물 정도 들고 하지. 크리스만 감독 경질 그거 할 때 일러요. 전력 강화
위원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자료가 없는데. 맞아요. 그냥 그 네. 뭘 훈련 자료 준비하고, 같은 게 있다. 그러니까 훈련 스케줄 자료 그거 간담회 정도의 어떤 그런 시간을 진짜 충분히 들여갖고 사실 설령 3월에 우리가 막 이무하더라도 저는 시간을 들여서 3, 4년 보고 왜냐 세대 교체 세대잖아요 이제. 근데 이렇게 급하게 해갖고 뭐가 이득이 있나 또 1년 뒤에 바꾸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월드컵은 나가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외국 감독들 저는 뭐 충분히 의지를 갖고 섭외를 하고 리스트를 추리면은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봐요. 괜찮은 분들이. 그 예전에 누구죠? 사우디? 아 이름 갑자기 반말바이크? 생각나네. 아니요 그 르베르? 어. 에날 르베르. 르베르. 네, 르베르가 르베르 여름에 7월에 끝납니다. 오 맞아 선배도 아시는구나. 계약이 끝나요. 르나르. 르나르 뭐 네. 르베르 뭐 르나르. 에르베 르나르. 네. 그래서 그분도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왜냐면은 에르베 르나르는 포트폴리오가 있었어요. 우리 대표팀에. 맞아요. 제가 알기로 르나르, 할리오지치 그리고 케이로스 이 세 명은 벤투 감독 이전에 엄청 실질적인 협상 단계까지 가서 긍정적인 대답을 얻었는데 위약금 문제라든가 케이로스 같은 경우에 약간 배팅 콜롬비아하고 서로 배팅 붙이면서 약간 하려는 의도도 있었고 할리오지치는 그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 축구협회 일본 언론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일본 축구협회도 크리스만을 고려를 했다 2018년까지. 네. 근데 독일 축구협회에 레퍼런스 체크를 했는데 이 사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뺐는데 그걸 한국이 주워갔네. 이런 식으로 답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예전에 할리오지치 봐가지고 그렇게 레퍼런스 체크해가지고 뺐어요. 2018년에. 우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포트폴리오가 있는 사람들을 다시 꺼집어내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그러면 얘기를 한번 협상을 했었는지 그런 거 검토해가 다시 접촉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 왜 64강 이상형 월드컵 왜 안 해요 이번에는 좀 이상형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 하라고 차라리. 해야죠 진짜 해야 돼요. 우리 감스트 방송 나가가지고 회장님이 재밌겠다. 이렇게 전력 강의에도 앉아가지고 모니터 띄워놓고서 전력 강화위원회도 필요 없어. 내가 볼 때 감스트 서영욱, 뭐 한준이, 박문성에 볼만차 내려와 나와가지고 아니에요. 이거 붙여. 이렇게만 해도 제대로 된 감독 나와. 아니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진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64강부터 그렇죠. 한번 비교해보고 그래서 진짜 프로듀스 1곡일처럼 자 이번에 정몽규 회장 지난주 17일에 비교 때 제일 화나 보이고 있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은 벤투 감독 프로세스와 똑같았다. 와, 나 진짜 그 발언은 아니 왜냐면 기자들을 속일 수 있어요. 기자들이 아무리 써봤자 아니라고 하면 되니까. 근데 거기 있었던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30분 전에 통보받은 그거를 속이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며칠 안 나와서 지금 독일 언론에서 나왔던 그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게 다 반박이 돼버린. 네, 뭐 클리스만이 거짓말 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협회에서 가만히 안 있었겠죠. 왜냐하면 회장의 위신을 엄청 떨어뜨리는 인터뷰였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나온 게 저는 뭐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좀 여러 가지로 참 깝깝하고 그리고 그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제가 손뽕을 더해서 얘기하면 손흥민 써보고 싶은 감독들 많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어떤 축구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평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가 충분히 의지를 갖고 감독들 섭외를 하면 괜찮은 그러니까 꼭 외국 감독이 아니에요. 왜냐면 국내에 우리 할 만한 분들 없으니까 지금 누가 봐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좀 폭넓게 좀 갈 수 있는 여건이 시간도 많고 지금 메리트 있다니까요. 왜냐면은 지금은 2년 한 3개월 4개월이지만은 네. 한 3, 4개월만 지나면 2년만 짝 자기가 한국에 집중하고 투자하면은 이전에 어떤 스크래치가 난 감독들이 와가지고 다 여기서 명예회복하고 다시 유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중동의 좋은 팀으로 가가지고 네. 금융치료를 받을 수 있어. 2년만 내가 고생을 해볼까? 그리고 손흥민, 김민재 할 것만 한데 이게 된다니까. 씨 꼭 해야 돼요. 씨 해야 돼. 야 그리고 뭐야 저기 왔다 이러면서. 르나르 지금. 야 클리스만 다음이야. 누가 가도 이건 더 잘할 수 있어. 크리스만 반사 효과가 네. 있다니까. 그리고 누가 와도 크리스마스 사단의 반값으로는 할 수 있어요. 20억 정도만 해도 네, 내가 볼 네, 때는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분들 많은데 지금 다 자리가 있고 이게 이를테면 우리가 월드컵 한 텀이 끝나고 그러니까 벤투 감독 물러나고 그때 뭐 새롭게 모든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기 그때 맞춰서 이제 그 미리 우리가 새 감독을 미리 결정을 했잖아요 사실상. 그럼 그거를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때부터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빵꾸가 나가지고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쉽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는 일본도 늘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일본은 자기들이 연령별 대표팀 때부터 감독을 키워가지고 성인 대표팀까지 이렇게 맡기는 사례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땜빵을 하려다 보니까 사람도 없고 정말 좋은 감독들이 없는 게 아닌데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소비만 해버리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다 좀 뭔가 리셋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근데 바뀌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떠들어도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계속 계시니까. 근데 이분이 어쨌든 2025년 1월달에 또 나오려고 하는데 근데 협회 정말 대항마 내가 해보겠다라거나 뭐 좀 저 사람 내려야겠다는 사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까? 근데 못 나와요. 왜요?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 할때 붙었다 치면은 대결 구도가 정몽규 대 자기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정몽규 대 현대가 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 아.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돈은 있는데. 저 근데 이제 근데 우리 따지고 보면 현대가 그 구도가 아닌데 막연한 두려움 아닌가? 그렇죠. 네.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재벌들이 했으니까 네. 잘 안 오려고 하죠. 근데 축구인들끼리 해도 나는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선거 규정 자체가 현역한테 좀 유리한 구도인 것도 사실이고 그 선거인단을 많이 늘렸지만 그거를 뽑는 프로세스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믿을 구석은 대한체육회하고 문체부밖에 없어요. 거기서 막을 수는 있죠. 안 사선을 돼! 막을 수 있지. 근데 그러려면 돌아가. 누구든 나와야 돼. 아무도 아무도 출마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뭐 그거를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네. 문제죠. 대학만 한 명만 있어도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서줘야 되는데 안 그 나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 그 정 회장의 어떤 정 회장 지평부가 유지되고 있는데 저는 사람들의 오해가 좀 크다고 봅니다. 그 오해에 잠자는 이게 돈을 현대가에서 엄청 대한축구협회에 모든 자금을 대고 막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벌에 꼭 기대지 않아도 되는데 좀 네. 아니면 우리가 기대는 만큼 뭔가를 좀 투자하든가 이럴 때 정말 뭐 시원하게 클럽이나 시원하게 무리뉴나 위약금은 우리 아까 나왔던데 맞아요. 위약금 내는 만큼 네. 제가 그러니까 위약금을 회장이 지급한다고 하지 말고 위약금으로 나가는 만큼 제가 사적으로 공헌을 하겠다. 협회에 다른 빠지는 부분을 제가 메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의지가 있네, 책임감이 있네 그때 라고 있잖아요. 느꼈을 건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 지점적으로 기여할 여지가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 고민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인터뷰였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무리뉴가 안 오더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만나보는 거 정도 신용할 수 있잖아. 쇼라도 네. 좀 해라. 그런 거 없이 쇼도 안 지금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의 모든 예상을 깨고 오늘 감독 발표가 되면 참 이제 정혜성 위원장이 나와서 허탈하겠네요.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 전 세계 최고의 감독 중에서 자리에 물러난 무리뉴 감독과 곧 이제 자리를 떠날 클롭 감독에게 우선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 쇼가 구라같긴 하지만 야 그래도 용기가 있네. 그렇죠. 이런 그러다 하다 안 되니까 우리 네. 할게라고 하면 다 이해하는데 그것도 없어 지금. 그럴 배짱도 없어요. 그러네요. 무리뉴가 쉬고 있네. 와. 그리고 지금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외국 몇몇 감독들이 관심 있어 한다. 근데 사실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단 월드컵이 있고 네.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나라이니까 좀 충분히 세부적인 뭐 거주 이런 거는 뭐 떠나서 뭐 그런 세부적인 조건도 얘기를 해야겠지만 좀 더 좀 폭넓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무리뉴 말면 개소리야. 그거 모르죠? 무리뉴 마음은 어떻게 하십니까? 손흥민이 전화할 수도 있고. 네. 아니 뭐 2018년은 어쨌든 가서 만나봤잖아요. 그때 그 누구야 그 와포드 감독했던 지금 엄청 그때 난리 났었던 그 스페인 감독. 키케 플로레스. 네. 키케 플로레스. 하도 팬들이 키케 플로레스 데려와 이러니까는 맞아. 또 김판국 위원장이 가가지고 에이전트한테 한번 만나게 해달라. 가서 내가 한번 PPT 해볼게. 그러니까는 키케 플로레스 그래 나 한국 축구 손흥민밖에 모르지만 일단 우리 집에 와 내가 밥 한 끼 줄게 이러면서 얘기는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용기라도 좀 갖고 부딪혀 보시든지. 네. 근데 오늘 발표되는 건 정말 네. 역대급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토마토님께서 오늘 감독 선임된 그 감독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지목하겠다. 홍명보 감독을
우리 전력강화위원회는 지금 위기를 구할 최적의 인물로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지목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지금부터 협상 설득 작업을 해보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단어 쓰는 거예요. 막 대의적 명분 이런 거 막 쓰는 거예요. 최악인데 그거. 봉사해달라 이런 거. 봉사해 주세요. 와, 그럼 부담돼 갖고 그거. 와, 그렇죠. 공개적으로 뭐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안 그렇다고 하길 또 바라요. 외면하면은 저 사람 한국 축구에 책임감이 없나? 그런 식으로 또 역풍 몰 수도 있잖아요. 저는 진짜 한국 축구가 대표팀이라는 것부터가 난 너무 싫어요 그게. 음. 맨날 다 대표팀이에요. 아까도 그쵸. 대표님 얘기하실 때 올림픽도 약간 무시하는 것 같고 지금. 올림픽 그리고 황선홍 감독이 정말 긴 시간 동안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감독은 저 정혜성입니다. 아니, 그럴 수 있을까? 진짜 정혜성 기술위원장이 3월달은 맡을 수 있어. 임시 감독 해도 돼요. 3월달 정도는 할 수 네. 있어. 예. 저분도 대표팀 수석 코치를 몇 번을 했어. 예. 아니 역량이 있는 그걸 몇 년을 분이니까 했어. 3월을 맡을 수는 있어. 박성배, 박주호, 이상기 코치.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들이 이상기 골키퍼 골키퍼 코치. 코치. 아 너무. 아니 왜냐면 일본은 진짜 기술위원장들이 위기 상황에서 나와요. 네. 그리고 맞아요. 지금 독일 대표팀도 결국은 한지 플릭 잘리고 나서 우리 현업에 얼마나 오랜 시간 공백이 있었던 펠로를 임시 감독 썼잖아요. 독일도 하는데. 기강 잡는 고정훈, 전술 짜는 정경준 다 있어요. 네. 이용진 감독도 있네. 수비는 윤정환. 태국 분석 전문 이용진. 태국은 그렇지 이영진 대표 아유. 베트남 수석 코치님이 아주 전문이지. 자격증도 다 있으시고. 이 그림을 짜고 우리 정혜성 위원장님이 지금 그거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걸로 간다. 야 우리가 해야 돼. 근데 그렇게 대응 체제로 3월 정도 해도 뭐 어쨌든 경기를 해야 되니까. 전혀 저는 부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선수들이 잘 해주니까 이제 화해했으니까 다 뽑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뭐 굉장히 좀 유쾌하게 기분 좋게 모두의 환영을 받으면서 선임이 돼야 되는 자리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